2022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국내외 정세입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습니다. 대선 2라운드 같은 선거였죠. 이번 지방선거는 그동안의 지방선거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권 초반에 있은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사례가 한 번이고요. 정권 후반에 있은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한 사례가 두 번이었습니다. 이 압승으로 끝난 세 선거는 모두 정권 초반 아니면 후반이었고요. 정권 초반에는 여당이 유리했고 정권 후반에는 야당이 유리했습니다. 이번 선거도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는 않죠. 이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 선거 종류도 많고요. 또 후보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 없이 투표를 하는 유권자도 많죠.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교육감 선거 경우에는 당명이 없으니까 어느 편 후보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이 집권당에 대한 유권자의 평소 생각이 투표에 그대로 투영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대선 직후에 하는 지방선거에서는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유리하죠. 국민의힘은 압승했고요. 민주당은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2달 사이에 연속으로 패배했죠. 상당한 상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외 관계에서는 일본이 계속 독도 해양 조사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희망을 표시하고 있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 승리했으니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상한 행보를 했습니다. 자위대 통합막료장, 그러니까 합참의장이죠.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일본에 가서 이 자위대 통합막료장하고 한미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 한국 합참의장도 아니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을 암시하는 행보죠. 그리고 자영업자 손실 보상이 시행되고 있고요. 이 국무회의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민정수석 기능을 주는 법무부 시행 규칙이 의결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방역이 이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제사회는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 하와이 공군기지에 있던 최신의 스텔스기들이 오키나와 가데나 비행장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G7하고 유럽연합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보다는 이 G7 같은 이런 기구를 앞세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뛰니까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석유가 증산돼야 되는데요. 이 러시아가 석유 증산에 반대하니까 이 오펙 플러스가 러시아를 무시하고 증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는 이 러시아의 지배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제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땅이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이 러시아 석유 수입을 금지하려고 했는데요. 유럽연합 내부의 반발 때문에 전부 금수가 아니라 부분 금수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서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신형 무인 공군기 4대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FTA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터키가 시리아 안에 있는 이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 계획을 밝혔고요. 그러자 러시아, 미국이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국호가 유엔에서 공식으로 수정됐습니다. 튀르키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자로 치면 돌궐로 바뀐 거죠.
이 예멘 내전은 휴전이 2달 더 연장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이란 핵시설 타격 훈련을 했습니다. 예, 중동 정세는 미러 두 나라 영향권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죠. 그리고 바이든이 타이완 유사시에 미군을 보내줄 것처럼 발언을 했죠. 오스틴 국방장관도 그런 암시를 했고요. 근데 국무부 홈페이지에는 우리는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미국이 타이완을 헷갈리게 하고 있죠. 그리고 타이완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서 배제가 됐죠. 미국이 타이완을 달래기 위해서 타이완과 별도의 경제 협력을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타이완한테 군사 협력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이게 연방군이 아니라 주 방위군입니다. 미국 주 방위군이 협력하는 국가 숫자가 93개국인데요. 거기에 우크라이나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플로리다 주 방위군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죠. 우크라이나 밖에서 우크라이나 군한테 신형 무기 사용법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 주 방위군의 협력은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주 방위군과 협력한다고 해서 미국과 동맹을 하는 것은 아니죠. 주 방위군과 협력하는 93개국이 다 미국 동맹국은 아니죠. 지금 미국이 타이완한테 이 주 방위군 협력을 약속을 했습니다. 무책임한 일이죠. 그리고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때 올렸던 이 관세를 인하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중국과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미국 국내의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죠. 이 물가 상승,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죠. 그리고 콜롬비아 대선이 좌우 대결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좌파가 유리하고요.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루의 좌파 대통령이죠. 이 카스티요는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페루 검찰이 이 카스티요에 대한 예비 수사를 확대한다 발표를 했습니다.